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 때문에 주식시장이 정말 난리도 아닌데요. 계속해서 정강후약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일부러 정규장대 시황을 올리지 않고 풀이상 시황만 올렸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올려봤자 상황이 계속 변하니까 기껏 저는 기분 좋게 여러분 생각보다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심어주고 저도 잠을 자러 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계속 빠져 있단 말이죠. 이게 정말 몇 주째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양상이요. 그래서 어제도 고민 하다가 이거 괜히 그 양치기 소년 되느니 그냥 프리장 시향만 간단히 알려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자라고 했는데 정말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장 막판에 굉장히 많이 흘러내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우존스가 1.4% 빠졌고요. 나스닥이 2.6%, S&P 500 1. 거의 85%, 1, 2%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즘 하락장을 연속으로 계속해서 얻어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데미지가 꽤나 큽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니까 이 정도 하락장에 무너져선 안 되겠죠.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3년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 보시다시피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3대 지수 모두 3년 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코로나로 인한 대폭락장이 있었고요. 지금의 또 어마어마한 폭락장이 진행 중입니다. 불과 3년 사이에 이렇게나 큰 폭락장이 두 번 있었는데도 여전히 3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결국 끊임없이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에서 지금 같은 폭락장은 그냥 짧은 순간 이벤트일 뿐이라는 것이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정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계속 경신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2020년에 있었던 코로나 폭락장,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공포가 더했었습니다. 뭐 지금과는 솔직히 비교가 안 됐죠. 물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양적 완화 정책 폈었고 금리도 거의 뭐 제로 금리였죠. 그리고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코인과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테이퍼링을 통해서 돈 푸는 속도 계속 줄여왔었고 이제 3월부터는 아마 금리 인상에 들어갈 겁니다. 게다가 양적 긴축을 통해서 이제 연준이 채권을 이제 내다 팔겠죠. 그럼 시중에 있는 돈이 흡수가 됩니다. 즉 유동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2020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큰 위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금리 인상을 지금까지 한두 번 했던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올렸다 내렸다 조절을 해왔습니다. 전쟁이요? 그동안 많이 있어 왔었고 금융위기, 경제위기, 뭐 별의별 위기가 증시를 계속 괴롭혀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해 왔죠. 이게 팩트입니다. 아마 5년 후 또는 10년 후 관점에서 지금을 바라보면 저때 내가 미국 주식 샀으면 대박 났을 텐데 아마 이런 후회를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래나 저래나 인류는 계속 발전하게 되어 있고요. 시장 규모도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사전에 퇴보란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꽤나 큰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뭐 대형 기술주들도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2.5%대 하락했고요. 구글도 1.4%, 메타 플랫폼스 1.8%, 아마존 약 3.6%, 테슬라는 7% 폭락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헬스케어와 에너지 관련주를 빼고는 거의 다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 파이낸셜조차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하락은 금리 인상 이슈가 아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갈등으로 인한 하락이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제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3배로 추정하는 SOXL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하루 만에 7% 폭락장 얻어맞았고요. 심지어 애프터장에서도 2.5%가 추가로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패닉셀 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더 모아가는 이유는 이 5년 차트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세계에서 난다긴다 하는 30개 반도체 기업을 모아놓은 일종의 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 반도체 전망이 어두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5년간도 굉장히 많이 성장했지만 향후 5년은 아마 과거 5년보다도 더 크게 성장할 거라는 확신이 저는 있습니다.
나스닥 100을 3배로 추정하는 TQQQ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7.6%가 빠졌고 애프터마켓에서도 거의 뭐 3% 가까이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10%가 빠졌다는 얘기인데, 저는 사실 어제도 TQQQ 몇 주 추가 매수했거든요. 왜냐하면 5년 전 차트를 보시면 또 답이 나옵니다. 이래나 저래나 중간중간 폭락장을 여러 번 얻어봤지만 미국 기술주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내에도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라는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그대로 추정하는 ETF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작년 4월 9일에 상장이 됐거든요.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빠졌는데도 약 10개월 전 주가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시되자마자 투자했다면 약 1년 동안 거의 손실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미국 테크 탑10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만 지금 5%가 넘게 빠지고 있는데, 그렇게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도 결국 1년 전 주가와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나스닥도 전고점 대비 거의 20% 가까이 폭락했다고 난리인데, 그래 봐야 1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간 것이고요. 3년 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고점입니다. 심지어 그 3년 사이에 코로나로 인한 대폭락장까지 얻어맞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같은 폭락장에서 패닉스를 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간다면 결국 3년 후, 5년 후에는 크게 수익을 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단순히 과거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나스닥 100 이런 초우량주들입니다. 반도체의 미래, 미국 기술주 미래,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생각해 봤을 때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확신이 있다면 좀 길게 보시면 멘탈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려운 시기 다들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